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옥환입니다. 여러분이 소멸시효라는 말 너가 알고 계시죠? 이 법률 용어가 다소 좀 어렵고 까다로운데요. 지난 7월 24일 날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 이익의 포기에 대한 판례가 58년 만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만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의 대법원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불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요,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종전의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전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판례 변경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이 변경된 판결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을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소멸시효와 시효 이익의 폭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소멸시효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꿔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꿔준 나는 채권자가 되죠. 그런데 돈을 꿔준 내가 나에게 돈을 꾸어간 다른 사람, 채무자가 되겠죠.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어떤 행동을 하질 않아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권리가 일반 민사채권은 그 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대출금이라든지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대금 이런 거를 상사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사채권은 소멸시효를요, 법에서 5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한 권리 행사,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뭐 압류한다든지 가압류한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채권자가 아까 말씀드린 민사의 10년 아니면 상사채권 5년 이 기간이 지나가도록 돈을 받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이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는 그 얘기가 이게 소멸시효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면요,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서 빚을 갚을 의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제도, 이게 이익의 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판례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은행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가 돼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은요,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추심을 하면 안 되는 채권이거든요. 기존의 판례는, 즉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설사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분이 소액이더라도 입금을 하면요, 그 행위 자체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은행 같은 그런 대형 금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채권 출심 업체인 대부업체에다 아주 싼 가격으로 팔아 넘겼거든요.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헐값으로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는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까지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 즉 이자는 뭐 물론이고 원금도 탕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000원이라도 입금을 좀 해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5,000원 정도라도 입금을 해주면은 채무 조정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이까지 소액을 받아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미
의미가 있습니다. 단돈 얼마라도 입금을 받으면요, 완성된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동안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단돈 얼마 소액일지라도 변제를 하면 전체 채무를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제는 무조건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에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일부라도 변제를 하면은 무조건 전체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해줬거든요. 이제부터 변경된 대법원 판례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빚을 갚은 경우까지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지, 시효 이익 포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채권자 쪽에서 소송 절차에서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이후에 한 행위가 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 추심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오래된 채무인데 추심을 해가지고 채무 변제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약서를 채무자가 이제 만약에 쓴다든지,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같은 거를 이렇게 요새 뭐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태가 남는 방식,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요, 소송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판례 변경의 내용은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돈을 주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이번 판례 변경 내용은요, 시효 완성 전에 민사 재판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 놓은 경우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판결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또 시효 연장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요, 그 시효는 또 다시 연장이 됩니다. 정말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오래된 채무가 있는 채무자분들은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부러 갚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못 갚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채무를 확인을 해서 개인회생이라든지 개인파산과 같은 법률에서 정한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이 신용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58년 만에 바뀐 소멸시효와 관련해 변경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의 기록이 정기적으로 남아 있다면요, 그 자체로서 채권을 인정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소멸시효 중단 요건으로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소멸시효 완성 확인을 위해서는 채권 발생이라든지 변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서류,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영수증이라든지 통장 사본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접적인 서류, 또 과거 서류,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요, 구체적인 최근의 서류를 기초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재판이 이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송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이고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내 사건에 대해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가까운 법원을 한번 방문을 하세요. 왜냐면 누락 채권이 없도록요, 이 법원 직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정부
나의 사건을 검색을 해 보시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이걸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이렇게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회생위원을 지낸 경력을 기반으로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변호사라든지 또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은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 부동산 등기라든지 상업등기, 공탁 업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요, 사건의 내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건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건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오직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만 주 업무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도 회생 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 법학박사 최욱환 법무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따뜻한 희망의 등대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이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응원합니다. 최욱환 법무사는 경험이 풍부한 법원 회생위원 출신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스페라, 숨을 쉬는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행복을 찾아주는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법학박사 최욱환의 회생TV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